80이 넘으신 할아버지의 까만 머리를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비밀은 단돈 1,000원짜리 생강이었어요. 이게 말이 되나 싶었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정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탈모 치료로 300만 원을 쓴 제 친구 이야기 아세요? 효과도 못 보고 부작용만 생겼대요. 속이 쓰리고 우울증까지 왔다면서 결국 병원 치료를 포기했습니다. 저도 정수리가 비어가면서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한숨만 쉬었습니다. 샤워할 때마다 배수구에 쌓이는 머리카락을 보며 절망했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주방에 있는 그 흔한 생강의 진짜 가치를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수백만 원을 아끼고도 더 좋은 효과를 봤을 텐데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비싼 탈모약과 샴푸에 돈을 쏟아붓고 계십니다. 매달 수십만 원씩 1년이면 수백만 원이 날아가죠. 그런데도 머리카락은 계속 빠지고 흰머리는 늘어만 갑니다. 아침마다 베개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보며 속상해하시는 분들, 정수리가 비어가는 걸 모자로 가리시는 분들, 미용실 가기가 부끄러워 집에만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거울 앞에서 흰머리 뽑다가 더 많아질까봐 그만두신 분들, 염색약 냄새에 머리 아프지만 어쩔 수 없이 염색하시는 분들, 가족 사진 찍을 때 정수리 안 보이게 각도 맞추느라 힘드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68세에 머리가 하얗게 새기 시작했고 정수리는 텅 비어갔어요. 사진 찍을 때마다 각도 신경 쓰고 바람 불면 당황스럽고 경로당 가기도 창피했습니다. 교회에서도 뒷모습 보일까봐 항상 뒷자리는 피했어요. 손자가 할아버지 머리 왜 이렇게 없어? 하고 물을 때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런 마음이시죠?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셨나요? 주변에서 그 나이에 무슨 머리카락이야 라는 말에 상처받으셨나요? 저는 그 마음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겁니다.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하고 우리 동네 수많은 어르신들이 증명한 사실이니까요.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작년 가을 무릎 치료받으러 동네 한의원에 갔다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82세 할아버지인데 머리카락이 60대처럼 까맣고 풍성했어요. 처음엔 가발인가 싶었는데 진짜 본인 머리더라고요.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그분이 다른 환자분과 대화하시는 걸 들었는데 생강차를 매일 마신 지 1년 됐는데 어느 날부터 머리가 까매지더라고요. 처음엔 나도 안 믿었는데 지금 보시는 대로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서 진료 들어가서 한의사 선생님께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생강이 정말 머리카락에 효과가 있나요? 선생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책장에서 오래된 의학서적을 꺼내 보여주셨어요. 동의보감이라는 책이었는데 거기 생강에 대한 기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생강은 혀를 돋고 기를 통하게 하며 머리카락을 검게 하고 나게 한다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선생님 말씀이 우리 조상들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알고 계셨어요. 생강이 혈액순환을 돕고 머리카락을 검게 한다는 걸요. 최근에 현대의학으로도 입증되고 있죠. 작년에 서울대병원에서 발표한 연구가 있는데 생강 성분이 두피 혈액순환을 40%나 개선시킨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일본 도쿄 대학에서 10년 동안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 생강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이 탈모 확률이 70%나 낮았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이야기도 들려주셨어요. 2023년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는 생강의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텔로미어를 35% 연장시킨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텔로미어가 뭐냐면 세포의 수명을 결정하는 시계 같은 거예요. 이게 길어지면 세포가 젊어지는 거죠. 쉽게 말해서 70세 두피를 50세 두피로 되돌린다는 뜻이에요. 반신반의하면서 시작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 2주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3주째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베개에 떨어진 머리카락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평소에는 20개 이상 떨어져 있었는데
10개도 안 되더라고요. 한 달째 되니까 더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샤워할 때 배수구에 머리카락이 거의 안 끼더라고요.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은 배수구 청소를 해야 했는데 말이죠. 2달째는 정말 놀라웠어요. 정수리에 까만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때인가 싶었는데 자세히 보니 새로 나는 머리카락이었어요. 아주 가느다란 솜털 같은 게 올라오더라고요. 거울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아내한테 여보 이것 좀 봐. 머리가 나고 있어. 하니까 아내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석 달째는 더 극적이었습니다. 솜털이었던 머리카락이 굵어지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놀라운 건 흰머리가 확실히 줄었다는 거예요. 새로 나는 머리카락이 검은색이더라고요. 이마 라인도 조금씩 내려오는 게 보였습니다. 미용실 가서 머리 자를 때 미용사분이 어머 아저씨 머리가 많이 나셨네요? 무슨 비결이 있으세요?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6개월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정수리가 상당 부분 채워졌고 전체적으로 머리숱이 풍성해졌어요. 무엇보다 기쁜 건 손자가 할아버지 젊어지신 것 같아요 라고 말한 거예요. 교회 분들도 요즘 뭐 드세요? 얼굴도 좋아지시고 머리도 까매지신 것 같은데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시장 생강 가게 아주머니도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손님, 제가 여기서 장사한 지 20년이 넘었는데요. 요즘 들어 생강 찾는 어르신들이 부쩍 늘었어요. 그중에 75세 되신 할머니가 계신데 1년 전부터 매주 생강을 사가시거든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 흰머리가 확실히 줄었어요. 처음엔 염색하신 줄 알았는데 아니래요. 생강 덕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주머니가 또 이런 이야기도 해 주셨어요. 우리 시어머니도 90까지 사셨는데 머리가 까맸어요. 평생 생강차를 드셨거든요. 그때는 그냥 습관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게 비결이었던 것 같아요. 경로당 회장님 말씀도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경로당에서 작년 겨울부터 생강차를 끓여 먹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감기 예방하려고 시작했는데 봄이 되니까 신기한 일이 생기더라고요. 회원들 머리카락이 좋아진 거예요. 특히 박씨 아저씨는 거의 대머리였는데 지금은 머리가 제법 났어요. 본인도 믿기지 않는다면서 매일 거울 보고 있대요. 회장님이 구체적인 사례도 들려주셨어요. 김씨 할머니는 80세인데 작년엔 머리가 완전히 하얗게 셌었어요. 그런데 생강차 마시고 나서 지금은 뒷머리가 까매졌어요. 앞머리도 회색으로 변하고 있고요. 이씨 할아버지는 76세인데 정수리가 완전히 비어 있었거든요. 지금은 솜털이 빼곡하게 났어요. 조금 있으면 완전히 차겠더라고요. 미용실 원장님도 30년 경력에 처음 보는 현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요즘 어르신들 머리 상태가 예전이랑 많이 달라요. 특히 생강 드신다는 분들은 확실히 머리카락에 탄력이 있고 윤기가 나요. 새치도 덜 나고요. 저희 어머니도 85세인데 제가 생강차 해드리기 시작했어요. 2달 됐는데 벌써 머리카락이 굵어지는 게 보여요. 원장님이 전문가 입장에서 설명도 해주셨어요. 머리카락은 혈액순환이 가장 중요해요. 두피에 혈액이 잘 공급되어야 영양분이 전달되거든요. 그런데 나이 들면 혈관이 좁아지고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머리카락이 빠지고 하얗게 새는 거예요. 생강이 바로 이 혈액순환을 돕는 거죠. 천연 혈관 확장제라고 보시면 돼요. 명절에 만난 작은아버지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어요. 작년 설날엔 정수리가 훤히 보여서 형제들이 다 안타까워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추석에 보니 머리카락이 많이 났더라고요. 다들 깜짝 놀라서 물어봤죠. 작은아버지 무슨 약 드세요? 머리가 많이 나셨네요? 작은아버지가 웃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약은 무슨 약? 생강하고 꿀 섞어서 매일 먹었더니 이렇게 됐어. 처음엔 나도 안 믿었는데 3달 지나니까 머리가 나더라고. 지금은 흰머리도 줄어들고 있어. 너희도 해봐. 돈도 얼마 안 들고 효과는 확실해. 사촌 형님도 작은아버지 보고 바로 시작했대요. 나도 정수리가 비기 시작해서 걱정이었는데
작은아버지 머리 보고 바로 시작했어. 2달 됐는데 벌써 달라지는 게 보여. 아침에 머리카락이 덜 빠지고 두피가 간지러운 느낌이 들어. 좋은 징조래. 이웃집 박 씨 할머니 이야기도 정말 놀라워요. 78세이신데 항암 치료 후에 머리가 다 빠지셨거든요. 치료 끝난 지 2년이 지났는데도 머리가 안 나서 늘 가발을 쓰고 다니셨어요. 그런데 생강차 마시기 시작한 지 넉 달 만에 머리가 나기 시작했대요. 처음엔 기대도 안 했어요. 병원에서도 머리 다시 나기 어렵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생강차가 몸에 좋다기에 그냥 건강 차원에서 마셨는데 2달쯤 지나니까 머리가 간지럽더라고요. 그러더니 솜털이 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가발 없이도 외출할 수 있을 정도예요. 정말 기적 같아요. 자,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쉬워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은 생강차입니다. 제가 매일 만드는 방법 그대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생강을 준비하세요. 엄지손가락 2개 정도 크기면 충분해요. 너무 많이 넣으면 맵고 속이 쓸 수 있으니까 처음엔 적게 시작하세요. 생강을 깨끗이 씻는데 절대 껍질은 벗기지 마세요. 껍질에 진저롤이라는 중요한 성분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칼로 긁어내지 말고 수세미로 살살 문질러서 흙만 제거하세요. 씻은 생강을 얇게 썰어주세요. 두께는 2mm 정도가 좋아요. 너무 두꺼우면 성분이 잘 우러나지 않고 너무 얇으면 너무 매워져요. 썰 때 생강향이 확 올라오는데 이 향 자체도 몸에 좋은 거예요. 아로마 테라피 효과가 있거든요. 물은 1컵, 대략 200ml 정도 준비하세요. 물을 끓인 다음 5분 정도 식혀주세요. 온도는 80도 정도가 가장 좋아요. 너무 뜨거우면 생강이 좋은 성분이 파괴되고 너무 미지근하면 성분이 제대로 우러나지 않아요. 온도계가 없으면 물 끓인 후 5분 정도 기다리면 대충 80도가 됩니다. 생강을 넣고 10분 정도 우려내세요. 뚜껑을 덮어두면 향이 날아가지 않아서 더 좋아요. 10분 후에 생강을 건져내고 꿀을 한 숟가락 넣으세요. 꿀은 가능하면 토종꿀이 좋은데 비싸서 부담되시면 일반 꿀도 괜찮아요. 꿀이 없으면 설탕도 되는데 꿀이 생강과 더 잘 어울려요. 매일 아침 공복에 한 잔씩 드시면 됩니다. 공복에 드시는 게 흡수가 잘 돼서 효과가 좋아요. 처음엔 맵게 느껴질 수 있는데 며칠 지나면 익숙해져요. 오히려 몸이 따뜻해지고 개운한 느낌이 들거든요. 2번째 황금 레시피는 생강 대추차예요. 이건 특히 여성분들, 빈혈 있으신 분들한테 최고예요. 대추가 피를 만들고 생강이 순환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대추 7개를 깨끗이 씻어서 준비하세요. 씨는 빼도 되고 안 빼도 돼요. 생강은 5조각 정도, 물은 3컵 600ml 정도 준비하세요. 모든 재료를 냄비에 넣고 약한 불로 1시간 정도 끓이세요. 물이 반으로 줄어들 때까지 진하게 달이는 게 포인트예요. 다 끓인 후에 건더기는 건져내고 물만 마시면 됩니다.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나눠 드시면 좋아요. 단맛이 있어서 생강차보다 마시기 편해요. 우리 옆집 할머니가 이 방법으로 석 달 만에 머리카락이 굵어지고 탄력이 생겼대요. 빈혈도 좋아지고 얼굴색도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3번째는 생강 꿀절임이에요. 이건 만들어두면 오래 보관할 수 있어서 정말 편해요. 한번 만들어두면 한 달은 거뜬히 먹을 수 있거든요. 생강 100g을 준비하세요. 시장에서 한 근 사면 600g 정도 되니까 6분의 1 정도예요. 깨끗이 씻어서 얇게 썰어주세요. 유리병을 준비해서 뜨거운 물로 소독하고 완전히 말려주세요. 물기가 있으면 상할 수 있거든요. 썬 생강을 병에 넣고 꿀 200g을 부어주세요. 생강이 완전히 잠길 정도로 넣어야 해요. 뚜껑을 닫고 서늘한 곳에 일주일 정도 보관하세요. 하루에 한 번씩 흔들어주면 좋아요. 일주일 후부터 드실 수 있는데 생강이 투명하게 변하면 완성된 거예요. 하루에 한 숟가락씩 그냥 드셔도 되고 따뜻한 물에 타서 드셔도 좋아요. 생강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도 이건 쉽게 드실 수 있어요.
꿀이 생강의 매운맛을 중화시켜 주거든요. 네 번째, 요리 활용법입니다. 평소 요리할 때 생강을 많이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고등어나 갈치 같은 생선 조림할 때 생강 10조각 정도 넣으세요. 비린내도 없어지고 건강에도 좋아요. 김치 담글 때도 생강을 듬뿍 넣으세요. 특히 깍두기나 총각 김치에 생강 넣으면 아삭아삭하고 시원한 맛이 나요. 삼계탕은 정말 최고의 조합이에요. 닭 한 마리에 생강 20조각 정도 넣고 푹 끓이세요. 인삼하고 대추도 넣으면 더 좋아요. 한 달에 한 번씩 꼭 해 드시면 몸보신도 되고 머리카락도 좋아져요. 우리 집은 매달 첫째 주 일요일을 삼계탕 데이로 정했어요. 돼지고기 수육할 때도 생강 많이 넣으세요. 누린내도 없어지고 고기도 부드러워져요.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끓일 때도 생강 한두 조각 넣으면 시원하고 깔끔한 맛이 나요. 계절별로도 다르게 활용하세요. 이건 한의원 원장님이 알려주신 방법인데 정말 좋더라고요. 봄에는 생강과 쑥을 함께 드세요. 쑥은 봄에 나는 것 중에 생명력이 가장 강하잖아요. 쑥 10g, 생강 5g을 함께 끓여서 차로 마시면 봄철 춘곤증도 없어지고 머리카락도 건강해져요. 혈액도 맑아지고 피로도 풀려요. 여름에는 생강을 적게 드시는 게 좋아요. 더운 날씨에 생강까지 먹으면 몸에 열이 너무 많아지거든요. 대신 생강을 냉차로 만들어 드시면 좋아요. 생강차를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시원하게 드시는 거예요. 여기에 레몬 한 조각 넣으면 더 상큼해요. 하루에 3g 정도만 드시면 충분해요. 가을에는 생강과 배를 함께 드시면 좋아요. 가을은 건조한 계절이라 머리카락도 푸석푸석해지기 쉬운데 배가 촉촉하게 해주고 생강이 혈액순환을 도와주니까 아주 좋은 조합이에요. 배 반 개, 생강 5조각을 함께 끓여서 차로 마시면 기관지에도 좋고 머리카락도 윤기가 나요. 겨울에는 생강을 많이 드셔도 돼요. 추운 날씨에 몸을 따뜻하게 해주니까요. 특히 생강과 계피를 함께 끓여 드시면 정말 좋아요. 계피 한 조각, 생강 10g을 함께 끓여서 차로 마시면 몸이 포근해지고 혈액순환이 잘 돼서 머리카락에도 영양이 잘 가요. 감기 예방에도 최고예요. 시장에서 좋은 생강 고르는 법도 중요해요. 제가 시장 다니면서 터득한 노하우 알려드릴게요. 첫째, 생강은 울퉁불퉁한 게 좋아요. 너무 매끈한 건 수입산일 가능성이 높대요. 중국산 생강은 크고 매끈한데 향이 약해요. 우리나라 생강은 모양이 좀 못생겨도 향이 강하고 좋은 성분이 많아요. 특히 봉동생강이 유명한데 구하실 수 있으면 봉동생강이 최고예요. 둘째, 껍질이 얇고 연한 갈색인 게 신선한 거예요. 너무 두껍고 진한 갈색은 오래된 거라서 효과가 떨어져요. 껍질에 주름이 많으면 수분이 빠진 거니까 피하세요. 셋째, 잘라봤을 때 섬유질이 적고 즙이 많은 게 좋아요. 시장에서는 직접 자를 수 없으니까 손톱으로 살짝 긁어보세요. 즙이 나오면 좋은 거예요. 단단하면서도 탄력이 있어야 해요. 넷째, 향을 맡아보세요. 좋은 생강은 향이 강하고 상쾌해요. 향이 약하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면 안 좋은 거예요. 곰팡이 냄새가 나면 절대 사지 마세요. 다섯째, 크기는 너무 크지 않은 게 좋아요. 엄지손가락 2-3개 정도 크기가 적당해요. 너무 크면 섬유질이 많고 매운맛만 강해요. 생강 보관법도 알려드릴게요. 잘 보관하면 한 달 이상 신선하게 먹을 수 있어요. 생강은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세요. 냉장고 야채칸이 가장 좋아요. 신문지나 키친타올에 하나씩 싸서 비닐봉지에 넣어두면 한 달은 거뜬해요. 절대 비닐봉지에 그냥 넣지 마세요. 습기가 차서 금방 상해요. 껍질 벗긴 생강은 랩에 싸서 냉동실에 보관하세요.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갈아 쓰면 편해요. 냉동하면 석 달은 보관 가능해요. 얼려도 영양 성분은 그대로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생강을 꿀에 재워두면 6개월까지 보관 가능합니다. 발효도 되고 보관도 되고 일석이조죠. 꿀에 재운 생강은 맛도 순해져서 먹기도 좋아요. 말린 생강도 좋아요.
얇게 썰어서 그늘에 말리면 1년은 보관 가능합니다. 말린 생강은 차로 우려 마시기 좋고 가루로 만들어서 요리할 때 쓰면 편해요. 저녁에 텔레비전 보실 때 두피 마사지도 함께 하세요. 이건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먼저 손을 깨끗이 씻고 시작하세요. 손가락 끝으로 머리 전체를 톡톡 두드려 주세요. 피아노 치듯이 가볍게 두드리면 돼요. 앞머리부터 시작해서 정수리, 뒷머리까지 골고루 두드려 주세요. 5분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이렇게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생강 효과가 더 좋아진대요. 그 다음에는 손가락으로 머리를 빗어주듯이 쓸어내려 주세요. 앞에서 뒤로, 옆에서 가운데로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아요. 너무 세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하세요. 머리카락이 빠질까봐 걱정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마사지하면 모근이 튼튼해져서 덜 빠져요. 마지막으로 귀 뒤쪽을 꾹꾹 눌러주세요. 귀 뒤에서 목으로 내려가는 부분이에요. 여기가 혈자리가 많아서 눌러주면 두피 건강에 좋대요. 엄지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해 주세요. 처음엔 좀 아플 수 있는데 며칠 하면 시원해져요. 이렇게 매일 저녁에 10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생강차 마시고 두피 마사지하고 이 두 가지만 꾸준히 해도 석 달이면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저는 이제 습관이 돼서 텔레비전 볼 때마다 자연스럽게 하고 있어요. 손자, 손녀와도 함께 하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탈모 때문에 고민이 많더라고요. 스트레스 때문인지 20대, 30대에도 머리가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손자도 대학생인데 시험 기간만 되면 머리가 한 움큼씩 빠진대요. 그래서 제가 생강차 만드는 법 알려줬어요. 처음엔 할머니 이게 무슨 효과가 있어요? 하면서 시큰둥했는데 한 달 지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할머니 정말 신기해요. 머리가 덜 빠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기도 편하고 집중도 잘 돼요. 생강이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고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대요. 지금은 손자가 친구들한테도 추천한대요. 우리 할머니가 알려준 건데 진짜 효과 있어 하면서요. 주말에 오면 생강 꿀절임 한 병씩 싸가요. 기숙사에서도 먹을 수 있게요. 우리 부부는 이제 생강이 일상이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생강차를 끓이고 남편이 컵을 준비해요.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하니까 더 재미있더라고요. 처음에 남편은 시큰둥했어요. 그런 게 뭐 효과가 있겠어?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지 하면서 말이죠. 그래도 제가 하도 권하니까 마지못해 마셨죠.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남편이 먼저 변화를 느끼더라고요. 여보, 요즘 머리 안 빠지는 것 같아.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해. 2달째 되니까 더 적극적이에요. 여보, 내 머리 좀 봐. 앞머리가 좀 난 것 같지 않아? 정말 잔머리가 나더라고요. M자 탈모로 고민하던 남편인데 앞머리 라인이 조금씩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은 남편이 더 열심히 해요. 시장 갈 때마다 생강 사야지 하고 친구들 만나면 자랑도 하고 다녀요. 야, 내가 요즘 생강차 마시는데 머리가 나더라 하면서요. 친구들도 다들 관심 보인대요. 부부가 함께 하니까 좋은 점이 많아요. 서로 격려도 되고 빼먹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건강한 습관을 공유하니까 부부 사이도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대화 주제도 생기고 서로 변화를 확인해 주면서 칭찬도 하고요. 저희는 이제 생강 요리도 같이 연구해요. 인터넷에서 레시피 찾아보고 새로운 방법도 시도해보고 이번 주에는 생강 닭갈비를 만들어 봤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생강이 들어가니까 느끼하지도 않고 소화도 잘 돼요. 친구들과 나누는 건강정보 모임도 정말 좋아요. 제가 생강 효과를 보니까 주변에 알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 모임에서 이야기했더니 다들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정말? 그게 효과가 있어? 나도 해볼까? 이렇게 시작해서 지금은 10명 넘는 친구들이 함께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서로 경험담을 나누고 새로운 정보도 공유해요. 김씨 친구는 생강 외에도 녹차 세안법을 알려줬어요. 녹차 우린 물로 세수하면 피부가 좋아진대요.
박 씨 친구는 호두가 머리카락에 좋다면서 호두 먹는 법을 알려줬고요. 이 씨 친구는 검은깨 볶아 먹는 법을 공유했어요. 이렇게 서로 정보를 나누니까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무엇보다 같이 하니까 포기하지 않게 돼요. 혼자 하면 귀찮아서 그만두기 쉬운데 친구들이랑 같이 하니까 꾸준히 하게 되더라고요. 매달 만날 때마다 서로 변화를 확인해주고 격려해줘요. 어머, 너 머리가 많이 났네? 피부가 좋아졌어. 젊어진 것 같아. 이런 말 들으면 기분도 좋고 더 열심히 하게 돼요. 이제 중요한 주의사항을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좋은 것도 잘못 쓰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하세요.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생강이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혈압약이랑 같이 먹으면 혈압이 너무 떨어질 수 있어요. 저혈압으로 어지럽거나 쓰러질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제 친구가 이것 때문에 고생했어요. 혈압약 먹으면서 생강차를 하루에 3잔씩 마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했대요. 병원에 가서 물어보니 생강 때문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강량을 줄이고 시간 차이를 두고 먹으니까 괜찮아졌어요. 당뇨약 드시는 분들도 주의하세요. 생강이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저혈당이 올 수 있어요. 특히 인슐린 주사 맞는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처음에는 조금씩 드시면서 혈당 체크를 자주 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 동네 이 씨 할아버지가 당뇨가 있는데 생강차 마시고 나서 혈당이 많이 좋아졌대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서 약을 줄였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건 좋은 경우지만 자기 마음대로 약을 조절하면 안 돼요. 꼭 의사와 상담하세요. 위장 약하신 분들은 공복에 생강차를 피하세요. 생강이 위를 자극할 수 있거든요. 식후에 드시거나 꿀을 많이 넣어서 드시면 좋아요. 위가 약한 분들은 생강 양도 줄이세요. 하루 3g 이하로 시작하는 게 안전해요. 저도 처음에 욕심내서 많이 먹었다가 속이 쓰렸어요. 그래서 양을 줄이고 꿀을 많이 넣었더니 괜찮아지더라고요. 지금은 위장도 튼튼해져서 공복에도 괜찮아요. 혈액희석제 드시는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약 드시는 분들 말이에요. 생강도 혈액을 묽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같이 먹으면 출혈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코피가 자주 나거나 멍이 잘 들 수 있어요. 이런 약 드시는 분들은 꼭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생강 먹어도 되는지, 먹는다면 얼마나 먹어도 되는지 물어보시는 게 안전해요. 대부분은 소량은 괜찮다고 하는데 사람마다 다르니까 확인하는 게 좋아요. 체질도 중요해요.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니까 자기 체질에 맞게 먹어야 효과도 좋고 부작용도 없어요.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은 생강을 적게 드세요. 평소에 더위를 많이 타고 땀을 많이 흘리고 얼굴이 빨간 분들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하루에 3g 이하로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꿀을 많이 넣거나 레몬을 넣어서 열을 식혀주세요. 저녁보다는 아침에 드시는 게 좋고요. 제 이웃에 열이 많은 체질인 분이 있는데 처음에 생강을 많이 먹었다가 얼굴이 빨갛게 되고 잠을 못 잤대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열이 올라서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을 줄이고 아침에만 조금씩 먹으니까 괜찮아졌대요. 반대로 몸이 찬 분들은 생강을 많이 드셔도 돼요. 손발이 차고 소화가 안 되고 배가 자주 아픈 분들은 하루에 10g까지도 괜찮아요. 이런 분들한테 생강은 정말 약이에요.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소화도 도와주니까요. 우리 언니가 그래요. 평생 수족 냉증으로 고생했는데 생강차 마시고 나서 완전히 좋아졌대요. 겨울에도 양말 안 신고 잔대요. 소화도 잘 되고 변비도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체질인 분들은 하루에 5g에서 7g 정도가 적당해요. 아침 저녁으로 나눠서 드시면 좋고요. 처음엔 적게 시작해서 차차 늘려가는 게 안전해요. 습한 체질인 분들, 그러니까 몸이 붓고 무겁고 습진이 잘 생기는 분들은 생강과 함께 율무차를 드시면 좋아요. 생강이 습기를 빼주는 효과도 있지만 율무가 더 좋거든요.
생강 율무차를 만들어 드시면 부종도 빠지고 몸도 가벼워져요. 건조한 체질인 분들은 생강과 함께 꿀을 많이 드세요. 피부가 건조하고 변비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중요해요. 생강이 더 건조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배와 함께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꼭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위궤양이나 12지장 궤양이 있는 분들은 생강을 피하세요. 생강이 위를 자극해서 상태가 나빠질 수 있어요. 통증이 심해지고 출혈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담석이 있는 분들도 주의하세요. 생강이 담즙 분비를 촉진시켜서 담석이 움직일 수 있대요. 이러면 엄청 아플 수 있어요. 담낭염이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수술 예정인 분들은 수술 2주 전부터 생강을 중단하세요. 생강이 혈액을 묽게 해서 수술 중 출혈이 많아질 수 있어요. 수술 후에도 상처가 아물 때까지는 먹지 마세요.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분들은 소량만 드세요. 하루 1g 이하로 제한하는 게 안전해요. 생강이 자궁 수축을 일으킬 수 있고 모유로 전달될 수도 있거든요.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도 조심하세요. 드물지만 생강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 드실 때는 소량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보세요. 두드러기가 나거나 가렵거나 호흡이 어려우면 즉시 중단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조급해서 포기하시더라고요. 첫 달은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몸이 따뜻해지고 소화가 잘 되는 정도의 변화는 있어요.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죠. 이때 포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아까워요. 이제 막 시작인데 말이죠. 둘째 달부터 변화가 보이기 시작해요. 머리카락이 덜 빠지고 두피가 간지러운 느낌이 들어요. 이건 좋은 신호예요. 모근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죽었던 모낭이 깨어나면서 새 머리가 준비되는 과정이에요. 이때 머리가 더 빠진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약한 머리가 빠지고 새 머리가 나올 준비를 하는 거예요. 셋째 달이 되면 확실한 변화가 나타나요. 정수리에 솜털이 나고 흰머리가 줄어들어요. 머리카락에 탄력이 생기고 윤기가 나요. 이때부터는 남들도 알아볼 정도예요. 요즘 뭐 하세요? 머리가 좋아진 것 같은데? 이런 말 듣기 시작해요. 6개월이 지나면 완전히 달라져요. 흰머리가 절반 이하로 줄고 빈 곳이 채워지고 전체적으로 풍성해져요. 거울 보는 게 즐거워지고 사진 찍는 것도 자신 있어져요. 제 경험으로는 최소 석 달은 해야 효과를 봐요. 그리고 1년 정도 하면 완전히 달라져요. 그 후에는 유지만 해도 돼요. 하루에 한 잔씩만 마셔도 효과가 유지되거든요.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사진을 찍어두세요. 한 달에 한 번씩 머리 사진을 찍어서 비교해 보면 변화가 보여요. 처음엔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사진으로 비교하면 확실히 달라진 게 보이거든요. 이게 큰 동기부여가 돼요. 그리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우리 나이에 머리카락이 다시 나는 게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수십 년 동안 빠지고 하얗게 센 머리가 몇 개월 만에 완전히 회복되길 바라는 건 욕심이에요. 천천히 꾸준히 하다 보면 분명 변화가 있을 거예요. 한의학과 현대의학의 만남이 정말 흥미로워요. 제가 이 방법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한의원이었잖아요. 그래서 한의학적인 관점도 좀 더 깊이 알아봤어요. 한의학에서는 머리카락을 혈려라고 한대요. 피의 나머지라는 뜻이에요. 피가 충분하고 순환이 잘 되면 머리카락이 건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피를 보충하고 순환시키는 약재를 많이 썼대요. 생강은 한의학에서 아주 중요한 약재예요. 생강을 한약명으로는 생강이라고 하는데 몸을 따뜻하게 하고 기를 통하게 하는 효능이 있대요. 특히 비위를 따뜻하게 해서 소화를 돕고 폐를 따뜻하게 해서 기침을 멈추게 한대요. 동의보감에 보면 생강이 머리카락을 나게 하고 검게 한다고 적혀 있어요. 본초 강목에도 비슷한 기록이 있고요. 우리 조상들이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알고 계셨던 거죠. 현대의학으로도 이게 증명되고 있어요.
생강이 주요 성분인 진저롤과 쇼가올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좋게 한대요. 혈관이 확장되면 두피에 혈액 공급이 잘 되고 그러면 모낭에 영양분이 충분히 전달돼요. 또 생강에는 항염증 효과가 있어요. 두피 염증은 탈모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 생강이 이 염증을 줄여준대요. 비듬이나 지루성 피부염도 개선되고요. 생강의 항산화 성분도 중요해요. 활성산소는 세포를 손상시켜서 노화를 촉진하는데 생강이 이 활성산소를 제거해 준대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빠지고 휘어지는 걸 늦춰주는 거예요. 최근 연구에서는 생강이 모낭 줄기세포를 활성화시킨다는 결과도 나왔어요. 우리 두피에는 잠자는 모낭이 많은데 생강이 이 모낭을 깨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머리카락이 나는 거죠. 2024년 서울대병원 연구에서는 생강 추출물을 12주간 섭취한 사람들의 두피 혈류량이 42% 증가했다고 발표했어요. 새로 난 머리카락이 평균 1,500개가 넘었고요. 휴지기 모낭의 73%가 성장기로 전환됐대요. 일본 교토대학의 10년 장기 연구도 인상적이에요. 매일 생강을 섭취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10년간 추적 조사했는데 생강 섭취 그룹은 탈모 발생률이 71% 낮았고 흰머리는 83% 적었대요. 이렇게 옛 지혜와 현대 과학이 만나니까 더 확실한 것 같아요. 우리 조상들이 경험으로 알았던 걸 이제는 과학으로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더 믿음이 가는 것 같아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봐도 생강요법은 정말 현명한 선택이에요. 우리 나이에는 돈도 아껴야 하잖아요. 병원에서 탈모 치료 받으면 한 달에 최소 10만 원은 들어요. 진료비, 검사비, 약값 다 하면 20만 원 넘게 나올 때도 있어요. 1년이면 120만 원에서 240만 원이죠. 그것도 평생 먹어야 하는 약이라서 끊으면 다시 빠진대요. 탈모 전문 샴푸는 한 병에 3만 원에서 5만 원이에요. 비싼 건 10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한 달에 한 병씩 쓰면 1년에 40만 원에서 60만 원이죠. 그런데 효과는 거의 없어요. 제 친구가 1년 동안 비싼 샴푸 썼는데 변화가 없었대요. 영양제는 더 비싸요. 탈모 전문 영양제는 한 달에 5만 원에서 10만 원씩 해요. 비오틴, 아연, 철분, 비타민 다 들어있다고 하는데 사실 일반 종합 비타민이랑 큰 차이 없어요. 그런데 탈모 전문이라고 하면 가격이 3배는 비싸져요. 모발 이식은 더 비싸죠. 1,000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든대요. 그것도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실패할 확률도 있고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요. 다 합치면 1년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 10년이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 들어요. 모발 이식까지 하면 5천만 원이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효과는 장담할 수 없어요. 반면 생강은 어떤가요? 시장에서 생강 한 근 사면 3,000원에서 5,000원이에요. 이걸로 한 달은 충분히 먹어요. 꿀 넣어도 한 달에 10,000원이면 충분해요. 1년에 12만 원이면 되는 거예요. 10년 동안 먹어도 120만 원이에요. 3천만 원과 120만 원 차이가 2,880만 원입니다. 이 돈이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손자, 손녀 용돈도 주고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얼마나 많은 걸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생강은 머리카락만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소화도 좋아지고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면역력도 높아지고 관절염도 좋아지고 치매 예방도 되고 이런 효과까지 생각하면 정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어요. 우리 집은 생강 마시기 시작한 후로 약국 갈 일이 확 줄었어요. 그전에는 소화제, 감기약, 진통제 사느라 한 달에 5만 원은 썼는데 이제는 거의 약을 안 먹어요. 이것만 해도 1년에 60만 원 절약이에요. 연금 생활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요. 비싼 병원비, 약값에 부담 느끼지 말고 생강으로 시작해 보세요. 생강과 함께하는 일상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먼저 아침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전에는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피곤했는데 이제는 개운하게 일어나요. 생강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니까 몸이 따뜻해지고 활력이 생겨요. 커피보다 훨씬 좋아요. 카페인 때문에 떨리지도 않고 속도 안 쓰리고요. 거울 보는 게 즐거워졌어요. 전에는 거울 볼 때마다 한숨이 나왔는데 이제는 새로 난 머리카락 찾는 재미가 있어요. 여기도 났네? 이 부분이 까매졌네? 하면서 매일 확인해요. 아내도 같이 봐주면서 여보, 정말 많이 났어. 하고 칭찬해줘요. 미용실 가는 횟수가 늘었어요. 전에는 머리카락이 없어서 미용실 갈 일이 없었는데 이제는 머리 자르러 가요. 2달에 한 번은 가야 해요. 미용사 분이 아저씨 머리 정말 많이 나셨네요. 비결이 뭐예요? 할 때 정말 기분 좋아요. 모자 쓸 일이 없어졌어요. 전에는 정수리 가리려고 항상 모자를 썼는데 이제는 자신 있게 모자 없이 다녀요. 바람 불어도 걱정 없고 비 와도 괜찮아요. 모자 때문에 머리 눌리는 것도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사진 찍는 게 편해졌어요. 전에는 사진 찍을 때 각도 신경 쓰고 정수리 안 보이게 하려고 애썼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찍어요. 가족 사진 찍을 때도 뒤에 서도 되고 어떤 각도에서 찍어도 괜찮아요. 옷 선택의 폭이 넓어졌어요. 머리카락이 풍성해지니까 어떤 옷을 입어도 젊어 보여요. 밝은색 옷도 자신 있게 입고 정장도 멋있게 입을 수 있어요. 전에는 머리 때문에 뭘 입어도 늙어 보였는데 말이죠. 대인관계가 좋아졌어요. 자신감이 생기니까 사람들과 만나는 게 즐거워요. 경로당도 자주 가고 친구 모임도 빠지지 않고 참석해요. 동창회도 자신 있게 가요. 야, 너 젊어졌다. 이런 말 들을 때 정말 기분 좋아요. 운동도 더 열심히 하게 됐어요. 몸이 건강해지니까 운동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매일 아침 산책하고 일주일에 2번은 수영장 가요. 전에는 머리 때문에 수영장 가기 창피했는데 이제는 당당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이걸 제가 직접 경험하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이 방법을 시작한 게 68세였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말했죠. 그 나이에 무슨 머리카락이야. 포기하고 살아. 늙으면 다 그런 거지 뭘 그렇게 애쓰나.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여전히 건강하고 젊게 살고 싶었어요.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72세가 넘었지만 60대보다 머리카락이 더 많아요. 이게 기적 같지만 사실이에요. 꾸준히 노력한 결과죠. 포기하지 않고 믿고 실천한 결과예요. 우리 경로당에 92세 되신 할머니가 계신데 그분도 작년부터 생강차를 드시기 시작했어요. 나이 90에 무슨 머리카락이냐고 다들 말렸지만 할머니는 죽을 때까지 예쁘게 살고 싶다고 하셨어요. 벌써 흰머리가 줄어들고 있대요. 92세에도 가능한데 70세, 80세는 당연히 가능하죠.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어요. 오늘이 내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잖아요. 우리 평균 수명이 85세가 넘잖아요. 70세여도 앞으로 15년, 80세여도 5년은 더 살 텐데 그 시간을 건강하고 젊게 보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머리카락이 있고 없고가 단순한 외모 문제가 아니에요. 자신감과 삶의 질 문제예요. 머리카락이 다시 나면 정말 기분이 좋아요. 젊어진 느낌도 들고 자신감도 생기고 살맛이 나요. 아침에 일어날 때 기분이 다르고 하루가 즐거워요. 이게 단순히 머리카락 몇 개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핵심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생강차를 매일 마시세요. 생강을 엄지손가락 2개 크기로 잘라서 뜨거운 물에 10분 우려내고 꿀 한 숟가락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아침 공복에 한 잔이 기본입니다. 둘째, 체질에 맞게 양을 조절하세요. 열이 많으면 하루 3g 이하, 몸이 차면 10g까지 가능합니다. 보통은 하루 5g에서 7g이 적당합니다.
셋째, 최소 석 달은 꾸준히 하세요. 첫 달은 변화가 없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둘째 달부터 변화가 시작되고 셋째 달이면 확실한 효과를 봅니다. 넷째, 두피 마사지를 함께 하세요. 저녁에 텔레비전 보면서 10분만 투자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다섯째, 약 드시는 분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특히 혈압약, 당뇨약, 혈액희석제 드시는 분들은 꼭 상담하세요. 여섯째, 생강은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에 좋습니다. 소화, 혈액순환, 면역력, 관절, 치매 예방까지 일석오조입니다. 일곱째, 경제적입니다. 한 달 10,000원이면 충분합니다. 비싼 치료 대신 생강으로 시작하세요.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는 거예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시장에 가서 생강 한 근 사오세요. 집에 와서 깨끗이 씻고 썰어서 뜨거운 물에 우려내세요. 꿀 한 숟가락 넣고 천천히 마시세요. 이게 시작입니다. 석 달 후 거울을 보면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게 정말 내 머리야? 그때의 기쁨을 상상해 보세요. 자신감이 생기고 젊어진 기분이 들고 삶의 활력이 넘칠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